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오늘 장 주인공은 어떤 섹터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윤저의 초이스는 양자 컴퓨팅의 사진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목 바로 띄워주시죠. AI 랠리를 잇나 미국의 증시를 휩쓰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들어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한국첨단소재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SI, ALT, ICTK, 한울소재과학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보신다면 느껴지는 부분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양자 컴퓨팅을 대표했던 종목들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지금은 시선이 좀 쏠리고 있다는 점, 대장주가 바뀌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연이틀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첨단소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을 기술 이전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연이틀 상한가를 갔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전송과 다중노드, 장거리 네트워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신다면 연이틀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정고점 부근인 3,39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알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정고점 부분에서 쭉 밀려 내려왔고 한 번씩 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인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죠. 네, 먼저 보신다면 간밤에 컴텀 컴퓨팅이 주가가 52.95% 그야말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FOMC 충격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미끄러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의 주가 흐름인데요. 퀀텀 컴퓨팅뿐만이 아니라 아르킷 퀀텀, D-웨이브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전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1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퀀텀 컴퓨팅의 주가 흐름은 2691%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쪽이 강하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이 강한 이유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마존이나 지금 애플 같은 지금 기업들에서 양자 컴퓨팅 대중화에 지금 직접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새해 CES에도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다.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송도가 노리는 양자 컴퓨팅 이런 이야기는 지금 보신다면 양자 컴퓨팅을 사용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구글 윌로우의 위협을 느낀 중국 105큐비트 칩을 또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기사를 보시면 미국에서는 양자 기술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이민 정책까지 완화할 정도로 이쪽에 지원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27억 달러를 양자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라는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나사와의 계약 소식까지 전달이 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으실 텐데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주목할 건 지금 투자자분들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들 같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분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봤을 때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아이온큐와 리게티, D-웨이브 퀀텀 종목들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알 수 있는 게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이온큐 정도만 실적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다음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확실히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점 알 수 있고요. 그나마 나은 게 아이온큐 정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간 유동 비율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포브스에서는 어제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리스크가 높다라는 점이고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한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랠리를 잇는 양자 컴퓨팅 랠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오를만 하면 이슈들이 터집니다. 결국에 FOMC 회의 결과에서 충격적으로 파월이 매파가 돼서 돌아왔고요. 어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우리 국내 증시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어제 돌아왔던 외국인이 다시 또 빠져나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4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그 금리가 원래라면 연 한 4번 정도 하락? 네. 이게 예상이었는데 2번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예견이 되기는 했죠. 어느 정도 미리 멘트를 좀 해놨다 보니까 예견이 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이 인터뷰 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했어요. 네. 관세 같은 경우도 뭐 부각이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지 좀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 향후에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게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또 우리가 FOMC 회의를 할 때 보면 거의 장막판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매도가 출회되면 우선 매도하고 정신 차리고 다음 날에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가 있었던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또 시간외로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은 우선 가장 안 좋은 미국의 뭐 나스닥 선물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의 본장이 상대적으로 덜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플러스 시작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아쉽죠. 시장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을 모색하는 시장이었는데 딱 그랬을 때 발목이 언제나 잡힌다는 거거든요. 뭐 지수의 레벨로 봐서는 매력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좀 미국이 이젠 시장으로 도와줘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에 내일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에서도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쪽이 확실한 승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 자체도 너무 어렵고요. 이쪽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된 종목들. 이게 하루 이틀 급등이 아니라 요새 연이틀 좀 강세를 보이거나 네. 최근에도 제가 브리핑을 한 게 한 12월 11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한번 오르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이렇게 세게 오르다 보니까 이쪽이 진짜 AI 랠리를 잇는 다음 타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가가 이미 빨랐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는 뭐 고민해 볼 수밖에는 없어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이게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시간은 좀 더 걸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됐을 때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해외 종목이 우리나라 종목보다는 훨씬 더 강했어요. 네. 뭐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쪽의 종목을 찾아서 좀 뒤늦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해외, 뭐 그다음에 국내 이렇게 순환매 한 바퀴씩 돌고 다시 해외 쪽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오늘 퀀텀 컴퓨팅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네. 1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무려 2000%가 네.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럼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네. 더 진화된 부분을 보여줄 때마다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토막이 주가가 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반토막 났다 다시 네.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건 좀 빨리 찾아야죠. 예, 빨리 찾아서 접근하는 쪽. 근데 약간은 지금 뭐 주가로는 뭐 쉬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다 주가로는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실적도 아직까지 찍히지가 그죠, 않고 그죠. 있고 네. 재무 상태도 되게 안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련된 종목들 좀 재무 상태나 이런 건 좀 탄탄한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더 안 좋죠. 더 안 좋아요. 네, 더 안 좋죠. 본업이 있기는 해요. 대부분 본업이 있기는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인데 한 개 기업 엑스게이트라는 네. 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 네. 보니까 본업이 공고해요. 왜냐하면 뭐 프로젝트를 대기업과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양자 관련된 부분의 프로젝트도 SKT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은 밸류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썩 뭐 그런 점은 없어요. 그런 점은 없고 처음에 양자 얘기 나올 때도 뭐 엑스게이트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 네. 이게 반복했었거든요. 해외가 움직여줘야 우리나라도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열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질문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서 뭐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으니까 상한가를 갔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주가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엑스게이트, 우리로 이런 종목들이 양자 컴퓨팅하면 대장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쪽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이게 바뀐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쪽으로 봐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대장 종목 늘 강조를 해주시니까 이사님께서 이쪽에서 대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막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네. 이쪽 군이 뭐 강했었다가 나머지 이제 좀 많이 오르면은 투자 경고 이런 것도 걸리다 보니 나머지 종목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기는 했는데요. 좀 처음으로 또 돌아오면 원래 강했던 종목들 쪽으로 강함이 더해질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좀 종목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중에서 폭풍주포님께서 이 종목으로 점상을 또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미국 장으로 훈풍이 돌고 또 우리 장으로 훈풍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 하지만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과 재무 상태로서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점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초이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스틸텍 사실 오늘 재건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 쪽으로 좀 묶였었던 종목인데 어떤 쪽을 선택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SY 스틸텍이 그래도 좀 견조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네.
저의 초이스는 네. SY 스틸텍입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그런데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많은데 뱅크웨어 글로벌을 굳이 또 택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네. 우선 테마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통 대선 관련주라든지 어떤 인물과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당장 뭐 지금 바로 출마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점은 비쳤죠. 오늘 기자분이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 보니 물론 대중이 부르면 어떤 점에서든 정치인분들은 나오게 되지만 지금 상황 안에서 우선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보니까 네.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비초이스 종목으로 우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비초이스 종목 뱅크웨어 글로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들고 계신 분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게 상한가에 도달한 가격을 아직 깨지 않았어요. 네. 그 위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한 3일 정도의 저가는 7,700원 이 정도대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7,700원대 저점, 두 번째로는 상한가에 도달한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갖고 계신 분은 여전히 갖고 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그 부분을 깨트리지 않고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신규 진입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을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SY 스틸텍 재건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을 초이스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1등주로 강했고 근데 그건 막 20% 넘게 오늘 올랐다 보니까 너무 오른 거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네. 한 2등주군을 갖고 왔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뭐 도로 복구 이런 부분이 핵심이죠. 인프라.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다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환경을 만드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보통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많이 네. 들어가게 되죠. SG라는 기업은 뭐 특정 건설사랑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와 비슷한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 컨소시엄을 맺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재건 관련된 부분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이후에 좀 본격적인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 뭐 부각될 수 있음을 열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죠. 오늘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가 나왔다가 27.44% 종가 만들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2등 종목으로 전진건설 로봇은 너무 주가가 많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SY 스틸텍 짚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SY 스틸텍이 5,600원이 11월 26일에 고점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쪽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 비슷하게 시도를 했다가 네. 지금은 윗꼬리를 단 상황인데요. 충분히 신고가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고 중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부분이 좀 충돌되기도 했지만은 재건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은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 따라서 주가는 신고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고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Y 스틸텍 체크해봤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SY 스틸텍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왕 포스코님께서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4시 30분 부근부터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사님과 함께 다수의 종목을 또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쿠왕님의 종목입니다. 상담을 했었던 종목인데 코오롱 티슈진 24,000원의 비중 90%, 5년째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 올랐을 때 못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몇 번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사실 정말 오랫동안 이 종목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었었고 이번에 28,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좀 못 파신 게 이거 이제 끝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또 기회가 있었고 며칠 전에 계속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 5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끌고 왔다라고 하면 단가 이상 때는 비중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을 해보거나 하면 한 21,000원대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주가는 또 좀 기술적으로 꺾여 내려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5년째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빠졌다가 한번 올라오고 그렇게 된 거다 보니까 오늘처럼 저렇게 반등 나오면 그때는 꼭 관리를 해주길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지금 비중이 90%인데요. 5년째 보유하고 계신 만큼 이렇게 본전 이상으로 왔을 때는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그 마음은 다 이해가 가지만 비중이라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때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기를 권해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진단은 저희가 우왕 포스코님이 질문해주신 머큐리라는 종목을 살펴볼게요. 4,075원의 비중은 10%입니다. 평단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단기로 보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괜찮은 선택이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전환이 나왔네요. 그런데 네. 굉장히 크게 뜬 채로 거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단기로 보셨다라고 하면 진입하고 나서 그리고 그 시가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 시가가 깨지고 나서도 시세가 한 10% 정도는 더 밀린 거다 보니까 이거 지금 시간외로 상승이 못 나오고 있으면 네. 상승이 못 나오고 있으면 내일 또 밀렸다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종목들은 작아요. 작고 무슨 어떤 테마에 뭐가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면은 좀 같이 반등 나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로 보셨다라고 하면 이미 좀 매도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가가 깨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굳이 무리할 필요가 네.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아주 소폭 약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0.13%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네.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냥 손절 감안하고 파는 게 나을까요? 네,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시가 출발이 뭐 부진하게 해서 네.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머큐리라는 종목이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604억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가 묻었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지는 종목이고 오늘처럼 시가가 깨졌을 때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슈토리님의 종목입니다. 15만 1,000원에 14%고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적당한 선에서 반절 익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또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쪽 유리기판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쪽
사업이 우리가 고민해 보면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들이 좋아지면 네. 소외를 볼 수 있고요. 워낙 시장 속에서 소외가 되었다 보니까 자그마한 게 나오면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만 1,000원이라고 하면 조금 가격은 위쪽, 개파락이 나오기 위쪽 가격인데요. 적당한 선에서 반 매도라고 하면 한 14만 원 선까지 올라왔을 네. 때 그때부터는 반 정도 매도 이런 쪽을 고려해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통해서 드립니다. 네, 지금 평단가 부근이 딱 개파락 나왔을 때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반 정도는 좀 손실을 보더라도 좀 매도를 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왕포스코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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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전화 상담 주시면 좋은데요. 02-325-8100번으로 종목 진단 상담 남겨주셔도 좋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진단 내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샤브레님의 종목입니다. 한화시스템이고요. 24,000원 15%. 모멘텀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한화그룹주 하면 진짜 강했죠. 네. 그리고 전 꺾이지 않지 않을까?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안 꺾일 섹터가 바로 이 하나그룹주가 아닐까 싶은데 진짜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왜 떨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주항공이 단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그런 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가를 한번 땡겨 올려놓은 측면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항공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를 개설하고 나서 뚜렷하게 뭐 여기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종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24,000원에 15% 정도라고 하면 우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들 뭐 2만 원 초반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구간 그 정도의 추가 매수 대응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시스템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2만 원 부근에서 오히려 담아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당장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눌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강병옥님의 종목이고요. 뷰노 살펴보도록 할게요. 28,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2% 밀렸지만 그래도 양봉 전환이 된 종목입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랑 이 의료기기 섹터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FOMC 직격탄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뷰노 같은 경우가 루닛이랑은 다르게 네. 주가가 좀 약했죠. 뭐 JLK 이런 쪽도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또 1등 또는 2등 정도. 그런데 이 종목이 2등인데도 빠지니까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볼 부분이 여기에서 28,000원대? 28,000원대다 보니까 주가는 우선 박스권이거든요. 22,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22,000원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10% 비중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추가를 할 수 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스권 하단이면 지금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걱정되는 게 올라야 되는데 그죠? 박스권인 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추가 매수를 내 돈을 더 담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루닛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 매수 통해서 이거 평단가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가는 게 좋을까요? 루닛으로 가서 아예 수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우선 어느 정도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 외에 우리가 다른 매력 포인트가. 다른 매력이 다 아는 거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뭔가 이 질병이 있을 때 뷰노는 뭐 뇌질환 이런 네. 쪽을 뇌질환 아니면 뭐 다른 질환들을 찾아내서 가능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좋거든요. 네. 루닉 가능, 뭐 뷰노 가능, JLK 다 가능이고 이 나아가는 사업의 방향은 맞는데 그 다음이 뭔가 네. 우리가 다 아는 것 외에 특별한 건 뭔가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박스권 하다 왔을 때도 이 주가가 빠지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고 또 못 사고 올라가면 뭐지? 내가 못 샀나? 그러면 올라가고 나서 또 비슷한 단가 왔을 때 혹시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다가 또 내리는 경우가 네. 있고 그런 반복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을 살 때 그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종목을 사는 이유. 네. 사는 이유가 깨질 때는 파는 것.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균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까지 받아봤으니까요.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써니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37,500원에 30%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0,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40,000원대였던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10,000원대까지 내려왔고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비중도 30%여서 추가 매수하기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고 다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 범용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그 와중에 HBM 그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라인의 가동이 많이 돼야지 실적이 나오는데 범용 반도체나 이런 쪽은 단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를 많이 공장을 돌려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을 볼 때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런 식인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와 보면 주식 같은 경우를 추가 매수할 때는 이 종목이 좋아지는 상황이 있을 때 네. 단지 가격이 빠진 것 말고 좋아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반도체 업황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해야지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격 메리트뿐이 없다 보니까 배제를 하는 거고요. 기다리면 근처에 올 수 있을지는 이거는 모르죠.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원익 QNC에 비교해서 다른 경쟁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좀 못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어려워요. 상황이 단순히 그냥 샀다. 그리고 나서 올랐어요. 오르면 되게 다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뭔가 쉽게 내가 이거 샀을 때 이유 그게 흐트러지면 그냥 매도 말은 쉬운 거죠. 네. 근데 이거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QNC에 대해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할 만한 근거가 저가 매수밖에는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약간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사실 기대를 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네. 나올지 몰랐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전반적으로 필요할까요? 마이크론이 실적 안 좋을 건 또 인식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네. 범용 반도체 쪽이 안 좋잖아요. 디램 낸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9월부터 그게 고정가 빠지고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안 빠진다라고 하면서 다 많이 고집을 피웠죠.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때마침 시장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간으로 그 빠지는 와중에 하나의 희망은 HBM 관련해서 우리가 2025, 2026 솔드아웃 근데 그것도 다 알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시장도 안 좋은데 매도하고 보자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사는 다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HBM 쪽에서
차세대 HBM, 뭐 HBM4 이쪽으로 빨리 나가는 기업이 다시금 여기에서 시장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이제는 뭐 DDR4가 창신 반도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지금 막 찍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기업 설명에서 이제 DDR5도 따라왔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좀 희망을 하고 있었던 게 뭐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서버 이쪽에 AI를 탑재한 쪽은 이 기존의 범용 반도체 말고 조금 더 나은 반도체를 써야지 더 성능이 나아지기 때문에 내년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깨진 거죠. 네. 깨졌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도 좀 부진하고 주가도 그렇게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반도체 종목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사실 계좌에 반도체 종목 한 종목도 없는 분들을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이 지금 30-40% 손실이라서 사실 이거를 손실을 감내하고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많은데 네. 이사님이라면 그러면 이게 반도체 업황의 붐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지금이라도 털고 나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면 맞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실제 상황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많이 빠진 주가 상황이다 보니 조그만한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장비주들 네, 한 번씩 네. 올라왔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조금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리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가 실적이나 뉴스적인 부분보다도 훨씬 더 밀려있는 상황이 이 반도체 업황의 대부분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한 개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서 그 기회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강불개님의 종목이고요. 우리기술투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40원에 15%, 11월 초에 샀는데 그때 안 팔았다가 고점에 오지도 못하네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었다가 이제는 좀 아니죠. 그죠, 그렇게 그죠. 보면 안 되겠죠. 네네. 코인이 좀 빠지고 네. 하다 보니 8,140원에 사셨다가 그 잘 이렇게 수익 났다가 네. 다시 이렇게 도로 빠져 있거든요. 매수 타이밍도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이 아쉬운 거죠. 오늘이 어찌 보면 어제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코인의 변동성이 커졌다 보니 바뀐 거는 없단 말이죠. 그죠? 바뀐 거는 없는데 우리가 코인과 관련된 이 종목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단가 대비해서는 손실은 지금 좀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응을 하는 게 시세가 났던 주요 지점이라고 할까요? 11월 4일에 8,000원대 초반 이런 가격대, 그 다음에 12월 10일에 7,000원대 중반 이런 가격대를 기술적으로 많이 보겠죠. 네. 그러면 그런 가격대가 깨질 때는 이런 종목은 손절을 해주고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뭐냐면 비트코인 관련주보다 비트코인을 사라. 예, 비트코인 어차피 소수점으로도 네.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해보는 거죠. 네. 네. 해보시면 그게 훨씬 그 탄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가격 반영도 잘 안 하고 하다 네. 보니까 더 나은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강할 수 있었던 그 이슈가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감내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테시님의 종목이고요. 신한지주 살펴볼게요. 58,300원에 비중은 10%.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은행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죠.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좀 오르다가 다시 좀 쭉 밀렸고 그나마 요새 며칠 뒤에 이게 또 뉴스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밀렸지만 은행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오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슈들도 보면요. 내수 침체 속에서도 은행주들의 실적은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은행주들이 보통 예금과 대출의 마진으로 수익을 확보를 하고 네. 주가가 좋았던 게 밸류업이라는 명목에서 기존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던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다 보니 주가는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좀 전국의 혼란으로 과연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다 보니 외국인이 또 매도를 내놓은 거고 그 속에서 계속 의심이 되는 거죠. 과연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뭐 지속할 만한 요인이 있는가, 뭐 인센티브, 그 다음에 뭐 밸류업을 했을 때 좀 뭐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을 준다고 했다가 유야무야 될 수 있다 보니 그렇게는 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좀 배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단가도 조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높은 상황? 10%? 10%가 안 되는 거죠. 네. 58,300원이고 하면 10%가 안 되는 상황인데 10%가 넘네요. 제가 이 빼기가 안 돼갖고 갑자기 10% 좀 넘는데 그러면 이 조금 고민은 해봐야 돼요. 최근에 보면 저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원래는 박스권에서 하단에 가면 딱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오르고 이게 반복이 되었거든요. 누가 채워가는 수급이 있었던 건데 네. 이제는 그게 좀 무뎌지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비중에서는 더 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손실이 이제는 뭐 15%에서 20% 도달하면 매도를 해주는 식이 돼요. 네, 그런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려요. 네, 좋습니다. 15%에서 20%의 손실을 기록한다면 그때는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우선 지금은 홀딩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참사랑님의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14만 5천 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화장품 종목들 내수도 뭐 그렇고 방어주 성격으로도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한참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는 그 시장에서 잘 팔리는 프리미엄 제품이었죠. 양대산맥이 아모레퍼시픽 제품이랑 LG생활건강 제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국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의 상위를 보니 해외 기업들이 많이 랭크가 돼 있었고 그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을 많이 팔고 사가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와서 사가잖아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그 코스알엑스가 이제 계열사로 들어왔다 보니까 긍정이기는 한데 예전 그 올드한 프리미엄 제품은 정말 좀 안 산다더라고요. 맞아요. 시장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철수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걸 알고 뭐 비용단을 계속 떨어내면서 철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러면 이 시장 속에서 바라보는 제품이 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인가 코스알엑스는 물론 좋지만 다른 쪽을 좀 많이 보잖아요. 뭐 VT 제품, 그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연고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그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잘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쪽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배제하고 중국이 막 시장이 다시 열리고 뭐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 부족하다 그거다 보니까요. 추가도 안 할 것 같고 우선은 지금은 상황은 보는 걸로. 왜냐하면 코스알엑스가 그래도 대기업에 편입돼서 분기 실적이 순간 좀 뭐 비용단이 반영돼서 그런지 못 나오기는 했지만 다음 분기에 그걸 회복되는 걸 보여주면 가지고 계신 단가까지는 한번 시도할 수 있음에 따라서 거기에 희망을 좀 걸고 보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 저 같은 경우에도 여자니까 화장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모레퍼시픽의 그 유명한 제품들을 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요새는 올리브영이나 그런 드로그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추세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코스알엑스라는 그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모레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보유를 해보자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한화오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70원에 비중은 5%. 지금 시점에 더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조선 종목들이 요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한화그룹주. 아까 전에도 살펴봤는데 네네. 한화그룹주가 요새는 좀 탄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신기해요. 네, 무슨 요인인지 네. 그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좋은 기업인데 아쉬워요. 그 하나오션은 더 사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한 3만 원 초반 이런 때 가격에서는 또는 그 가격을 하회할 때는 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면 한참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렀었고 애를 먹였죠. 다른 조선주보다 실적이 덜 나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최근에 11월 초에 주가가 먼저 강했던 건 미국의 그 해군 함정에 대해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쪽에서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외에는 다른 쪽은 해도 썩 뛰어나지 않아요.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한 3만 원대 이하 이런 가격대에 조정이 왔을 때 지금 5%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비중 한 30% 이 정도로 늘려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0%까지요. 해보는 거죠. 네. 안 되면 또 불편하고. 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확 늘려보자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비중이 5%인데요. 30%까지도 늘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절파고TV님께서 많이 올려주셨던 종목이긴 한데 스페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5,100원에 7% 계속 3,000원대 중후반대 좀 머물러 있는데 언제 탈출 가능할지 연말 중에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부분이 약간 이 주식이 테마주 필이 난다고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테마주 성격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방산 중에서도. 이마에 테마주라. 그렇죠. 딱 붙여놓은 친구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테마주라 붙어져 있는데 네. 그냥 이게 보면 예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네. 그때 막 반응을 하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북의 긴장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불렀잖아요. 미확인 발사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사체 쏠 때 스페코 막 반응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미확인 발사체를 쏴도 스페코가 반응을 안 해요. 그 뒤에 도발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이 기업은 좀 도발 요소가 있을 때 반응을 해주는 작은 방산 기업이죠. 근데 큰 방산 기업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벌어오다 보니 작은 방산 쪽은 좀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박스권의 형태죠. 한참 기대감이 덜할 때는 막 3,000원 이하 이렇게도 빠졌다가 때에 따라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요소들로 주가는 올라오곤 해요. 그럴 때는 한번 매도를 해준다는 생각, 약간 위에 잡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박스권 하단대, 막 3,000원 이하 왔을 땐 더 빠질 것 같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사지? 이를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추가해서 단가를 한 4,000원 초반, 이 정도로 낮춰주면 살짝 시세 나더라도 탈출하기 편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이마에 테마주 성격 딱 붙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포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슈팅을 한 번씩은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잘 참고를 하셔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을 때는 다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욕심보다는 좀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전략 한번 여쭤보기 전에 저희 채팅창에 한 가지 내용이 올라왔는데 규현님께서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트럼프 인수위가 전기차 보조금 폐기 계획이 없다라고 오늘 기사가 올랐다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만 살짝 짚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AMPC에 대한
거를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에 대해서 빠진 부분, 뭐 전저점을 깼던 부분의 주가 약 10% 정도는 되돌려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 뒤에 고민해야 될 거는 빠졌던 부분을 되돌려 놓고 나서 과연 대세 상승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점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의 터치는 업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이제는 무한경장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침투하는, 중국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침투하면 우리 예전에는 뭐 중국산 뭐 별거 있냐 그렇게 했는데 잘 만들어내거든요. 잘 만드는 것 예, 같아요. 그다음에 단가도 싸게 네. 하다 보니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산업에서 뭔가 중국산이 대량 생산으로 그렇게 들어올 때 그때는 나머지 소재 업체라든지 그런 부품 업체들도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민을 우리 주식 시장을 통해서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내일장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 집중해 보면 좋은 건가 전략만 짚어주시죠. 의미 있는 조정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매크로 지표들도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보니 제가 오늘 바라볼 건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 나오는지, 뭐 어떤 업종들이 주로 밀리고 어떤 업종들이 강하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달러 강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좀 둔화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네.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지 볼 거고, 뭐 이게 미국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 뒤에 뭐 1월 20일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하고 나면 시장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다 보니까 뭐 차차 하나씩 뭐 두들겨 가고 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미국장이 어떻게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 이번 한 주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사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눠보면서 시청자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